꼭 알아둬야 하는 10가지 중요한 응급처치 실수. 여러분은 상처, 치아 외상, 찰과상, 중독을 잘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혹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상처를 치료하는데요. 이건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다 하더라도 부상자를 더 다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보려면 계속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밝은 면과 함께하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10번. 해파리 쏘인 부위에 오줌 누기. 해파리에 쏘였을 때 처치하는 잘 알려진 민간요법으로는 상처 부위에 오줌을 누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제로 소변이 쏘인 부위를 더 아프게 할 수 있어서 더 큰 고통만 가져오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촉수를 없애고 따가운 것을 완화하기 위해 상처 부위를 식초로 흠뻑 적셔주는 것입니다. 핀셋으로 남은 촉수들을 뜯어내고 열을 가해주세요. 바닷물은 쏘인 침을 더 퍼뜨리게 하니까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냉기가 피부에 독을 유지시키므로 얼음 찜질도 절대 하지 마세요. 9번. 동상이 걸린 부위에 뜨거운 물 붓기. 동상이 걸리는 부위는 보통 손가락, 발가락, 코, 귀, 볼, 턱입니다. 몸을 녹이는 과정을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서서히 해야 합니다. 가벼운 동상은 집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더 심한 케이스는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환자를 실내로 옮긴 후 손을 본인의 겨드랑이 아래에 두어 자연스럽고 천천히 체온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찰은 약한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을 손으로 비벼서 따뜻하게 하려고 해선 안 됩니다. 미지근한, 그러니까 뜨겁지 않은 물에 동상이 걸린 부위를 담가주세요. 환자 몸이 조금 따뜻해지면 병원에 데려가도록 합니다. 8번. 빠진 치아 닦아내기. 치아가 빠졌다면 치과 응급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빠진 치아를 다시 끼워 넣고 싶다면 바로 치과에 가세요. 하지만 빠진 치아가 사고 현장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다면 치아를 다시 끼우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떨어진 치아가 더럽다면 절대 세게 문지르거나 너무 장시간 물에 담가두지 마세요. 비비거나 알코올을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만지는 것은 치아의 중요한 부분을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먼지가 묻었다면 최대 10초까지만 미지근한 물에 닦으세요. 만약 어떤 잔해물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치과에 가도록 하세요. 7번. 전기 감전을 과소평가하는 것. 전기기기를 플러그에 꽂으려고 했다가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아마 당신은 오히려 전기 충격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고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약 전기에 감전되고 난 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괜찮아 보이더라도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상처는 피부 표면 아래에 가장 많은 상처가 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전기 감전으로 인한 상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의사에게 바로 가서 상태를 진단받으세요. 6번. 독국물을 뱉어내도록 유도하기. 과거에는 가정에서 독국물을 마시는 사례를 대비해서 구토 유발제인 이피칵 시럽을 구비해 놓으라고 했었는데요. 요즘 전문가들은 구토가 복부에 독극물을 빼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계산대에서 이 이피칵 시럽을 살 수 없지만 이 시럽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독극물을 마셨을 때 해야 할 일은 물이나 우유를 조금 마신 후 약물관리센터를 즉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부에 독극물을 쏟았다면 미지근한 물로 최소 15분 정도 헹궈주고 오염된 모든 옷을 버리고 약물관리센터에 전화하세요. 5번.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옮기는 것. 차 사고 현장에서 승객이나 운전자를 옮기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겉으로 다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부상자를 옮기는 것은 부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척추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마비되는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항상 응급센터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안전한 지역에 있다면 바로 달려가 부상자를 응급처치하고 안정을 돕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세요. 또 부상자의 목과 머리가 비틀어지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잘 지지해 주세요. 응급센터에 계속 연락을 하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세요. 이 규칙은
차에 불이 나거나 주변에 급작스러운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는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4번. 외부에 노출된 찰과상을 그대로 두는 것. 잘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팔이나 다리의 미미한 찰과상은 환기시키거나 숨을 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출된 찰과상을 그대로 두는 것은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박테리아나 균이 침투하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처가 잘 더러워질 수 있는 부위에 있거나 옷의 자극에 취약한 부위에 있다면 상처를 잘 덮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밴드나 거즈로 상처를 보호하세요. 며칠 후에 상처 회복 신호인 딱지가 생기기 시작할 텐데요. 절대 이것을 떼려고 하지 마세요. 손가락은 균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딱지를 떼는 것 또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3번. 절단된 손가락을 얼음에 바로 넣는 것. 악몽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들리는 거 저도 알지만요. 손가락을 잃는 것은 음식을 썰 때나 칼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기계를 사용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반적인 실수는 절단된 손가락을 바로 얼음을 담은 봉지에 넣는 것입니다. 미국 정형외과 의사학회는 얼음에 바로 접촉하는 것은 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대신에 축축한 거즈에 즉시 싸서 밀폐할 수 있는 봉지에 넣으세요. 그리고 이 봉지를 얼음에 담긴 용기에 넣어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2번. 독성 화학물질로 상처를 소독하는 것.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하기 위해서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로 꼭 먼저 소독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부상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치유를 늦추고 세포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상처를 소독하는 데 있어서는 물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물을 받아 최소 5분 동안 상처를 담그세요. 옷을 입기 전에는 상처에 잔여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1번. 밴드를 상처에 잘못 붙이는 것. 찰과상의 경우 의료용 테이프로 응급실에 가서 상처를 꿰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에 테이핑을 잘못하게 된다면 곧 이것이 느슨해지게 되는데요. 상처가 다시 터지게 된다면 더욱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상처를 잘 테이핑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의료용 테이프를 1.27cm 넓이와 최소 2.5cm 정도의 길이로 충분히 길게 잘라주세요. 깊은 상처 한쪽 끝에 먼저 한 장의 테이프 스트립을 붙이고 상처 위에 밴드를 붙이지 말고 반대쪽에서 다른 스트립을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스트립의 양 끝을 잡고 상처 부위가 서로 밀착되도록 해서 빠르게 잡아당기세요. 상처가 테이프로 완전히 커버될 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스트립을 붙여주세요. 상처를 거즈로 덮어주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응급 상황의 경우 항상 응급의료센터에 전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의 정보는 응급구조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전문의에게 갈 때까지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밝은 면 가족분들, 응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처치 방법이나 또 다른 응급처치 관련 실수들을 아시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친구들과 영상을 공유하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